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는 이렇게 짙은 더 붉은색으로 거의 피바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욕 3대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 S&P 500도 마이너스 2%, 나스닥은 마이너스 2.5%로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2% 이상의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 하락폭은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올해 최악의 하루라고 하면서 이 뉴욕의 3대 지수가 12월 중순 이후로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어제 하루 동안 미 증시가 가장 그 낙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리 많이 빠졌을까? 딱히 어제 큰 악재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이 푸틴이 이 핵 군축 조약 참여를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썸네일을 보시면 여전히 높은 물가에 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많음에도 폭등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이 시장이 냉정을 되찾고 그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이 딱 세 개가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CPI가 발표가 됐었고 또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됐는데 그 두 지표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연준이 3월, 5월, 6월 동안 금리를 0.75% 올린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연초만 해도 올해 금리를 2월에 한 번, 또 3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인상을 하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번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23일에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리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부터 CPI도 좀 불안하게 나오고 하니까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요걸 보시는 것처럼 6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최종 금리가 5.5%까지 오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인데 여기에서 0.75%가 더 올라가서 최종 금리가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상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6월도 넘어서 7월 달까지 금리가 6%까지 오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페드워치를 보면 다음 달 3월 22일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지금 현재 25bp의 금리 인상을 가장 높게 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1개월 전만 해도 이 50bp의 금리 인상을 0%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보시면 일주일 전부터 이 50bp의 금리 인상도 9.2%로 예상을 했고 또 어제는 이 50bp의 금리 인상이 18%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2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50bp의 금리 인상도 그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연준이 다시 이 돈의 흐름을 옥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되다 보면 이것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어제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이 미 증시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이 비트코인 역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분 봉인데 어제 한 5시 이후로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저항인 25.2K를 딱 터치를 하고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오전 한 11시경에 한때 이렇게 24K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뭐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24K를 지지해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 아직도 이 지난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이 시계열을 넓게 보면 어제 제가 이 25.2K를 넘어서야 진정한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25.2K를 못 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구간을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 크립토 윈터가 진행 중이고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트윗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마이클 반데포프가 오늘 새벽에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25K에 있을 때 사람들은 22K에서 사기를 원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2K에 있을 때는 또 19K에서 사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 비트코인이 19K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12K에서 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 결국엔 이 30K에서 사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Just Dollar Cost Average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요 앞자를 따면 DCA인데 이 DCA가 바로 이 우리나라 말로 이 적립식 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포프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적립식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반대포프는 이 트레이더기도 한데 이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 슬로우라는 분께서 이 변화의 속도라는 요 트윗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가총액 글로벌 탑10 기업을 14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남고 다 변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이 10개 기업 대부분도 10년이 지나면 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과거와 현재 시가총액 변화의 이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전 세계 시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09년이면 바로 이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된 해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전 세계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위가 엑선 모빌로 석유 기업이고 또 페트로 차이나 마찬가지로 석유 기업 또 ICBC면 중국의 공상은행 그리고 4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위도 보면 뭐 차이나 모바일 또 중국 건설은행 P&G 버크셔 해서웨이 또 GE BP 이 BP는 또 영국의 석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만 해도 이 석유 기업과 또 중국 기업 금융권의 이 기업들이 상위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또 보시면 요것은 2021년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1위가 애플,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람코, 그 다음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 TSMC 해가지고 그때 2009년과 비교해서 살아남은 기업은 딱 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중국 기업도 하나도 없고 석유 기업도 이 사우디 아람코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시총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요것은 이제 실물 자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위에 이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또 5위에 이렇게 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6위에 이 구글 또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해서 이렇게 이 시총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때 이 2021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페이스북이 밀려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2009년과 비교해서 볼 때 앞으로의 10년, 15년 뒤면 또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위치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의 시총 11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이 비트코인이 이 1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도만 해도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석유기업과 이런 은행과 같은 금융기업이 주도를 했다면 지금 현재 2020년대 이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IT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시총 11위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15년 후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 확장한 기업이 이 시총 상위권 순위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이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런 하락에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 반대포프가 트위터에 올린 이 말들을 곱씹어 보면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